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한산한 홍대거리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노선은 홍대 대장 홍대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노선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먼저 그 일대를 선점한 사람이라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은 증식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있어서 가장 큰 파급력은 철도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대장 홍대선 오늘날 움직임, 마지막으로 대장 홍대선과 연계한 대박지역 어느 곳일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고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고요. 가장 먼저 21년 6월 29일 날 발표를 했죠.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방향 투자 방향 제시. 다음으로 며칠 후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 마지막으로 고시가 나오죠. 21년 7월 9일 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고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자료 내용 살펴보면은 이렇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1년부터 30년까지 즉 앞으로 10년 먹거리 철도가 어디로 뻗어나갈지를 큰 그림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 중에서 챕터 4에 해당되는 수도권 교통원잡 해소사업, 이 사업의 오늘날 주인공이죠. 대장 홍대선이 들어가 있더라. 총 길이는 20km가 될 것 같고 사업비는 2조 1,52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7월 5일이죠. 5년간 계획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 대장 홍대선이 언급이 됐더라. 그 노선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섹터 요 핑크 색깔 선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예전에 원종 홍대선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런데 대장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일대로 조금 더 왼쪽으로 뻗어나감으로 인해서 대장까지 들어가는 노선으로 연장이 됐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대장 홍대선 관련돼서 최근 뉴스 이렇게 나오죠. 부청 홍대에 있는 대장 홍대선 주목, 지방은 세종 5송을 주목해라 라는 기사 내용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종에서 홍대까지를 계획을 했으나 대장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왼쪽으로 조금 더 뻗어나가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간단하게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3기 신도시와 연장되는 노선 중 눈여겨봐야 할 노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출발해 서울 남부지역을 거쳐 홍대 입구를 잇는 대장 홍대선을 꼽았다. 이 노선은 강서, 마포, 양천 등 서부지역 주요 전철 노선과 연계되고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은 공항철도 6호선 경의중앙선에 대장 홍대선까지 꽂히게 되면 쿼트러블 역세권이 될 전망으로서 매우 가치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삽도 뜨기 전인데 이 노선 연장해달란 목소리 들리기 시작을 하죠. 대장 홍대선 개양 신도시 연장 용역 발주 광역철도 기대 이러한 기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삽 뜨기 전에 어느 정도 푸시를 넣어서 그 노선에서 조금 더 연장된 선까지 뽑는 게 지자체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삽을 한번 뜨면은 그걸 연장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전에 온갖 타당성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짜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확답을 받고 예산까지 끌어당겨서 인천 계양까지 당겨보도록 하겠다라는 흐름 한 번쯤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장에서 홍대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 역사명과 행정구역 어디 거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청 대장 신도시 당연히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원정, 고광, 신월, 화곡, 강서구청, 가양,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홍대 입구까지 연장이 되는데 가장 먼저 부천의 세계 역사 멈춥니다. 대장, 원종, 고광, 그 다음으로 강서구에 들어가 있는 섹터죠. 화곡, 강서, 가양이 있고 신월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로 들어가긴 해요. 그래도 요 강서구랑 양천구랑 경계가 살짝 좀 미미하죠. 그래서 제가 강서구로 한번 표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마포구,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홍대 입구로 들어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4개 지자체를 거치게 되고요. 커다란 섹터로 보면은 3개 권역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알아보기는 사실 무리가 좀 있어서 오늘은 환승이 예상되는 핵심 노선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해선 라인이 현재 공사되고
있는 지역이죠. 대곡소사선 원종역이 되겠습니다. 지도로 말씀드리면 현재 오늘날 이렇게 서해선이 공사를 하고 있죠. 대곡소사선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원종역이 예상을 하고 있고 요게 홍대까지 뻗어나가는 노선이 되겠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종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23년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은 조기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21년 7월 23일자 기사가 되겠고요. 대곡소사선 중 소사 원종 구간은 조기 개통토록 하겠다. 확정됐다. 이렇게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 역사의 정확한 스탑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 소사로 원종동 404번지가 되겠고 그 지번을 주소상에 찍어보면은 이렇게 도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 일대로 정확하게 철도가 오늘날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플랫폼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어디쯤에 출입구가 빠질지 사실 알기가 어려운데 정확한 역사 플랫폼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토지 이음 들어가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노란 색깔 선 이렇게 실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위에 빨간 색깔로 한번 덮어봤어요. 지도로 덮어보면은 이러한 모습 그리고 있더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장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공사 중에 있고요. 이렇게 지하철이 한 개, 두 개 꽂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종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사업 이러한 내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참고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서울 양천구 신월역이 되겠습니다. 신월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대장 홍대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목동선도 이렇게 연장이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지금은 역사가 없지만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 될 확률이 매우 크더라 이렇게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요 위치가 될 것 같네요. 신월역. 자, 21년 8월 25일자 기사 보면은 그 흐름 한번 읽어볼 수 있었는데 양천구 목동선 강북 횡단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됐다. 이러한 기사도 한번 써머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역이 되겠는데 정고수 4살 때부터 화곡역에 살았었어요. 저희 부모님 아직도 이곳에서 거주 중에 있으시죠? 자, 화곡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 라인이 되겠고 그 왼쪽으로는 우장산, 그 앞쪽으로는 까치산역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5호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홍대선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 화곡역은 이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화곡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996년 3월 20일 날 개통을 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이 역사가 개통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탑승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널널했던 지하철이었는데 오늘날은 꽉꽉 차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화곡역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일대 내리면은 부천 쪽으로 가시는 버스 탑승을 희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앞으로 철도를 타고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곡동 인근에 주택 구입을 앞두신 분이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그 일대에 주택을 구입을 하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되겠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역세권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역세권 천년주택 존 예상지라는 파일 열어보시면은 이러한 모습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화곡역 섹터 내에 약 350m 존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화곡역을 가운데 두고 이 섹터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고밀복합 개발을 하더라도 서쪽의 빌라의 메카죠. 화곡동이 더블 역세권이 된다면 이 일대에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던 곳들이 고밀복합 개발이 될 확률이 매우 크며 그렇게 된다면 자산 증식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되겠죠.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고수가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라 나라에서 밀어붙이는 사업이다. 이 점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날 굉장히 많은 건물들 고밀도로 복합 개발 중에 있고 정고수 어릴 때만 해도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한다면 목동을 가거나 김포공항을 갔어야만 했는데 오늘날은 메가박스가 화곡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도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동에 건축물 역시나 고밀도로 개발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서울 강서구 가양역이 되겠습니다. 가양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역, 증미역, 그 다음 역이 양천 향교역이 되겠는데 노선도는 이렇게 흘러가죠. 오늘날 개화에서 보훈병원역까지 이렇게 노선이 9호선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대장 홍대선이 이렇게 연장이 될 것이고요. 가양역은 이곳에 자리하고 있죠. 개화에서 보훈병원역까지 연장 오늘날 완료됐다고 한다면 21년 8월 30일부터 보훈병원역에서 강동구 쪽으로 뻗어나가는 줄기 9호선 연장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드디어 첫 삽을 뜨기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이 노선 하남을 거쳐 남양주까지 뻗어나가는 계획 이미 확정된 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호선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명품 노선임을 틀림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의도, 강남, 송파, 마곡, 강동구, 비즈밸리까지 환승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꽂히는 노선임에 틀림이 없고 그 일대를 선점하신 분들 어쩌면 더욱더 커다란 부의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행역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사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섹터는 보시는 바 같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은 이러한 모습 그리고 있고요. 현장 가서 보면은 사실 이 일대는 이미 고밀복합 개발이 완성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허나 아직도 여지는 조금 남아져 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대부분 지상으로 빼져 있어요. 이 부분을 지하로 빼고 그 토지를 적극 활용한다고 하면 이 일대도 어쩌면 조금 더 획기적으로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조금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서울 마포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인데 조금 전에 뉴스 기사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이 일대 역사 4개가 예상이 되죠. 오늘날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다음으로 경의중앙선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호선도 이렇게 흐르고 앞으로 대장 홍대선도 이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 중심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4개 역사 머금은 지역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누구나 상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일대 모습 또한 서울시에서 역세권 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약 거리는 350에서 400m 정도로 그려지게 되고요. 지도로 보면은 이러한 모습 그리고 있네요. 사실 이 일대 위쪽으로는 이미 고밀복합 개발 진행되고 있고 아래쪽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장 모습은 이러한 모습 그리고 있네요. 다음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많은 노선 품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들어가 있고 경의중앙선 들어가 있고 다음으로 명품 노선이죠. 2호선 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홍대 입구역이 들어가 있다면 자, 앞으로 대장 홍대선도 홍대 입구역을 피니쉬로 꽂힐 예정이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대 입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섹터 표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지도로 보시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게 되네요. 현장 모습은 코로나 때문인지 여전히 한산한 모습을 그리고 있었고 정고수가 최근에 저녁에도 한번 가봤는데 예전에 그 붉은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정고수 또한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될지 어쩌면은 완전히 종식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 신도시부터 홍대 입구역까지 연장될 대장 홍대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질 것 같은 노선임에 틀림이 없는데 분명 꿈틀꿈틀 거리고 있음은 틀림없을 것 같네요. 과거의 대한민국 모든 철도 개발은 이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철도가 없던 곳에 철도가 꽂히거나 한 개 노선만 있던 곳에 2개, 3개가 꽂히게 된다면 그 일대의 가격은 폭등함에 틀림이 없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장 홍대선 반드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